안녕하세요. 풍문고 1학년 내신 대비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강성미 강사고요. 아이들 10년째 국어 함께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우선 풍문고, 낯설죠? 어떤 학교일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풍문고가 어떤 학교일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풍문고 1학년 시험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문항은요, 서답형이 6문항이고요. 선택형이 20문항. 그래서 문항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문항수가 많지 않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배점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풍문고는 배점이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범위는 일단 풍문고는 부교재를 쓰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교과서가 있고요. 부교재, 다른 교재를 같이 씁니다. 교과서도 있고 부교재도 있고 그게 같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조금 학습량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요. 중간고사 기준, 문학은 현대시 3작품, 고전시가 2작품, 노래 가사가 1작품이 출제가 됐고요. 문법은 음운 변동이었고, 대화의 원리, 이거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의 원리 화법이었고요. 논증하는 글 읽기 해가지고 논증글이 또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 2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에다가 작년부터,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3월 학력평가까지. 그래서 원래 풍문고 친구들이 교과서랑 부교재 이것만 해서도 조금 헉헉거리는, 왜냐면 학습량이 되게 많거든요. 힘들었는데 에다가 갑자기 작년에 학력평가까지 같이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되는 바람에 진짜 좀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풍문고 1학년 내신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서답형 문항. 풍문고는 서답형이 까다롭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고 까다로운 서답형 문제에다가 아까 그 높은 배점, 어디에 배점이 되냐? 서답형에 됩니다. 그래서 서답형 놓치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서답형은 진짜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많은 학습량. 교과서 있었죠. 부교재 쓰죠. 에다가 학력평가까지 작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차근차근 학습을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은 시험 범위 간 연계 문제. 풍문고 스타일이죠. 외부 작품에다가 부교재에다가 교과서 이거 3개를 같이 엮어가지고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는 사실 기본이죠. 암기는 바탕이 되고 에다가 응용력까지 챙길 수 있어야지 문제가 잘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문항을 좀 볼까요? 자, 보기를 읽고 하면서 나왔어요. 6점짜리예요. 좀 점수가 많이 그러니까 높은 배점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막 서답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집에 가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선생님, 왜 여기 서답형 4번이 바뀌지 않죠? 똑같이 서답형 4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내용에다가 이 내용에다가 여기도 계속 서답형 4번이죠. 아직까지도 서답형 4번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답형 4번. 읽을 지문의 내용이었어요. 이 보기예요, 여기가. 얼마나 아이들이 딱 대했을 때 당황하겠어요. 또 1학년이잖아요? 1학년 아이들 첫 번째 고등학교 시험입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요. 여기서 풍문고 스타일 지금 처음 봤다? 그러면은 시간 엄청 부족하죠. 그래서 쉽지가 않다. 서답형 문제 잘 챙겨야 된다. 조건도 있습니다. 조건 1, 2, 3 있고요. 보시면요. 이거는 잘 안 보셔도 돼요. 멀리서 그냥 저게 뭐지?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볼 건 뭐냐면 아까 그 서답형 4번 있잖아요. 그 서답형 4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실제 그 시험지는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이렇게 쭉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 진짜 많이 걸리겠죠. 압박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얘가 서답형 4번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서답형 5번도 바로 연달아 있었어요. 근데 서답형 5번도 보면은 보기가 여기까지 1번 있고요. 보기 2 있고요. 조건이 5가지 있어요.
진짜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학력평가인데요. 아까 학습량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게 작년에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시험 범위인데요. 그러면 학력평가가 얼마나 출제됐는가 보면은 고전소설이 3문항씩 있고요. 독서도 3문항이 있으니까 총 6문항이나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학력평가가 출제 시험 범위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많이 출제가 됐더라. 그래서 놓칠 수 없는 하나의 시험 범위 영역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풍문고 친구들이 그래서 작년에 좀 힘들어했죠. 교과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교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력평가도 같이 또 이제 시험 범위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또 출제도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범위 간 연계인데요. 아까 교과서와 부교재, 그리고 외부 작품도 가끔 출제된다고 말씀드렸고, 에다가 유인물까지도 나눠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풍문고입니다. 자, 예시 문항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보기의 시 속에서 하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학교에서 다루지 않았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그냥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 작품과 요 작품은 교과서, 부교재에서 다뤘던 작품이고요. 세 가지를 융합해가지고서는 적용해서 너가 문제를 풀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풀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가와 나 작품에 대한 이해가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이해가 안 되고서는 보기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일단 가와 나 작품에 대한 거는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보기의 시 속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이 이게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요거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서답형 2번을 볼까요? 서답형 2번도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교과서와 부교재, 작품을 같이 비교할 수 있는가를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것이 풍문고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풍문고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아이들과 대비를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 서답형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암기인데요. 서답형이 엄청 까다롭잖아요. 근데 그럼 이 서답형을 감점 요인이 없게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교과서에 명시된 혹은 부교재에 명시된 그 단어, 그 핵심 단어를 써야 감점이 안 됩니다. 그냥 아이들 머릿속에 있는 그 주변부 단어 있죠. 핵심 단어가 아니라 그 주변부 단어를 아무리 써봤자 감점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그 단어를 어떻게 아이들 머릿속에 주입시키느냐? 암기를 해야죠. 그래서 교과서 암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대비 연습, 이거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매주 복습 테스트마다 서술형을 의도적으로 제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답형 문항에 대비를 하고 있고요. 수업 내용이 반영된 필기 자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원의 수업과 학교의 수업은 유기적으로 융합,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따로 가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그 수업 내용 다 필기해가지고 가져와라 제가 다 걷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손필기를 직접 합니다. 보면은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거구나, 여기 이 부분을 좀 강조하시구나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제가 손필기를 다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이 반영된 그 필기 자료를 바탕으로 서답형을 작성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감점 요소가 없는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답형 문항을 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은 학습량. 풍문고 점점 학습량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저는 두 가지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 범위 대상 출제 포인트 정리. 특히나 이 풍문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놓쳐요. 그래서 놓치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은 이게 중요해, 이거 봐야 돼, 이렇게 딱딱 집어줍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고서 애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습득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요약 암기집 제공. 그래서 저는 다 정리를 해요. 제가 직접 합니다.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저는 왜냐면 굉장히 시간과 공을 들여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대충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 힘든 작업인데 다 합니다. 제가 직접 해야지 또 이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약 암기집을 애들한테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서는
이것만 암기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고 있고 아이들도 그거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은 세 번째, 연계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게 풍문고의 특징이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연계 문제를 해소하려고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문고 스타일이 반영된 파이널 테스트, 두 번째는 강쌤이 직접 출제하는 복습 테스트. 저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잘 못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다 제가 해야지 마음이 편한 스타일인데, 일단 복습 테스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테스트는 다 제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출제하는데, 복습 테스트는 풍문고 같은 경우에는 누적식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5주차 때에 복습 테스트가 치러질 때 1주차부터 4주차 때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복습 테스트를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 1주차, 2주차 때 아이들 배운 내용을 6주차, 7주차 때가 되면 까먹어요. 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누적식으로 계속 리프레시를 시켜줘야지 아이들 머릿속에 계속 남게 되는 거라서 저는 복습 테스트는 누적식으로 제가 직접 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습 테스트도 당연히 서답형 문제 들어가고요. 풍문고 스타일로 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풍문고 스타일이 반영된 파이널 테스트인데요. 이 파이널 테스트는 복습 테스트랑 조금 다른 게 마지막 7주차 때 시간 50분 전체를 들여서 봅니다. 에다가 풍문고 아까 문항 구성 보셨죠? 그거를 똑같이 반영해서 제가 직접 만들고요. 에다가 플러스로 OMR 카드까지 같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OMR 마킹까지 하고요.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아이들이 긴장을 하기도 하고 이게 시간 배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전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습을 먼저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요 파이널 테스트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파이널 테스트 결과가 실제 시험 결과랑 굉장히 연관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파이널 테스트에 굉장히 점수 잘 받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리고 파이널 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 이 친구가 여기 영역에서 조금 부족해. 이 부분을 잘 모른다. 그게 확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제가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우리 친구 혼자서 스스로 깨달았기도 해요. 나 여기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 여기 이 부분 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네? 많이 틀렸는데? 나 여기 다시 해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다시 생각을 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널 테스트는 뭔가 시험 직전에 내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리고 현재 나의 위치, 내가 얼마나 학습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주중 클리닉입니다. 주중 클리닉은 개별 질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말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주중에 시간을 내서 한 번 오는 거를 권장합니다. 이때 뭐 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문제를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각 유형별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중 클리닉 시간에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과제집을 어느 정도 풀어가지고 와라. 그리고 모르겠는 거를 정리해서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질의응답 해주겠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또 예쁜 게 다 그 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저랑 같이 이거는 이래서 맞아, 이건 이래서 틀려 라는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에다가 하나 더, 이때 교과서 암기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교과서 암기 테스트는 풍문고가 굉장히 많은 범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거를 막 응용 문제를 풀어도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틀리지 않아야 어려운 거를 맞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어려운 거 맞고 기본적인 거 틀리면은 크게 점수가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저는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암기 테스트가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건 적건 어쨌든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조금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풍부한 연습 문제인데요.
저는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라고 계속 권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학 작품이 있으면 이 문학 작품을 A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A의 관점뿐만 아니라 B의 관점, C의 관점 여러 각도에서 그 작품을 봐야지 어떤 유형을 출제가 되든지 간에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양질의 문제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근데 또 그냥 아무 문제 당연히 아니죠. 어떤 문제냐면 일단 강남권 기출문제. 학교 선생님, 강남권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고심해서 내신 문제들을 제공을 하고요. 게다가 전국 기출문제. 전국의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괜찮은 문제들을 제가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문제를 충분히 제공을 합니다. 그래야지 풍문고 스타일, 그러니까 이 작품과 이 작품을 비교해서 문제 내는 거, 혹은 이런 작품들을 다 같이 비교하는 거, 이렇게 응용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연습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 제공하고요. 자, 세 번째는 파이널 테스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범위 전 영역 대상이고요. 파이널 테스트는 시험 보기 직전에, 그러니까 7주차쯤에 항상 시행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풍문고 스타일을 반영해서 제가 직접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강쌤의 완성미인데요. 제가 이름이 강성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자료인데요. 이 핵심 요의 핵심이 사실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완성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내가 완성시키겠다라는 포부로 만든 건데요. 전 범위 대상 출제 포인트를 제가 일일이 다 제가 합니다. 시험 직전에 직전 보강 때 나눠주고 있고요. 이거 만들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가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드는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직접 제가 만들고 아이들한테 그냥 나열식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작품과 이 작품을 비교해서 봐라. 이 작품과 이 작품은 이렇게 연관이 지을 수 있다.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다. 이렇게 같이 연계된 것을 계속 합쳐가지고 주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너 점수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것만이라도 외워라. 그 정도로 제가 완성도 있게 주기 때문에 마지막 강쌤의 완성미로 마무리를 짓는 이런 수업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샘플 자료인데요. 일단 필기 자료. 필기는 당연히 제 필기에다가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선생님 필기 있잖아요. 그게 다 제가 일일이 여기다가 적습니다. 손필기를 제가 일일이 다 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아이들이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구나. 맞다. 여기 이거였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필기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복습 테스트는 누적식으로 진행되는 그 복습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암기인데요.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듭니다. 왜냐면은 제가 봐야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이거 중요해. 이거는 확실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라는 것들을 다 일일이 한 땀 한 땀 제가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중에 클리닉 때 와가지고 풀 수 있게끔. 그래서 너가 진짜로 아는 건지 네가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네 머릿속에 있으면 한번 써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교과서 암기 테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완성미. 그래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제 열과성의 결과물이죠. 그런 완성미 자료가 직전 보강 때 제공이 되고요. 기본서랑 문제집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문제집은 매주 새로운 책이 나갑니다. 한 권씩 계속 나가요. 그래서 제가 좀 풍부하게 많이 주기 때문에 문제집이 쌓이면 힘들어요.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이 항상 오해하는 게 중학교 때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 점수가 나왔어. 그러면 고등학교 때도 이 정도 공부하면 이 정도 점수가 나오겠지? 라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건 진짜 착각입니다. 공부의 양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밀리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집 클리닉 때까지 어느 정도 풀어와라. 그러면 저랑 한번 질의응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주죠. 방향 설정을 해주죠.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좀 수월하게 풀 수 있게. 그래서 최대한 밀리지 않고 꼼꼼하게 시험 대비까지 같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 멘트 하기 전에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풍무고 1학년 오프라인 설명회가 2차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월 29일 목요일 저녁 8시죠. 그 다음에 2월 5일 목요일 마찬가지로 저녁 8시입니다. 이렇게 2차례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풍문고 1학년 내신 개강일은요, 3월 8일 3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고요. 7번 정규 수업에다가 직전 보강까지 합해서 총 8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항상 마지막 제가 내신 대비 설명회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뭘 쓸까 되게 고심을 해요. 근데 작년에 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쌤, 국어는 믿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국어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친구는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 만날 때 그런 생각이에요. 아이들 뭐 다른 과목들이 불안하고 흔들려도 국어는 믿는 구석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는 내 자신감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국어, 너의 자신감이 되도록 끝까지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민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